안녕하세요. 시라큐즈 박사 이승윤이 간다 이승윤입니다. 이번 주제는 최첨단 장갑차 레드백입니다. 한화 디펜스가 이스라엘과 호주, 캐나다 등의 이 글로벌 방산 기업과 협력해서 개발한 5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로 적의 대전차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고 요격 미사일로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호주 공영 ABC 방송 등 호주 기자들이 한국을 방문해 창원에 있는 한화 디펜스의 레드백 공장을 돌아봤습니다. 저와도 만나서 맥주를 한잔한 덕분에 저도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레드백에 이렇게 관심이 뜨거운 이유는 호주의 차세대 장갑차로 유력하기 때문입니다. 레드백은 지난해 10월 호주 육군의 최첨단 궤도형 보병 전투 장갑차 도입 사업에 최종 시험 평가를 마쳤습니다. 올 하반기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두고 세계적인 명품 무기로 알려진 링스 KF-41 장갑차를 내세운 독일 라인메탈과 총력전 중입니다. 이름값에서는 독일이, 가성비에서는 우리가 앞서고 있어서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총 사업 규모는 9조 7천억 원인데 액수도 액수지만 앞으로 폴란드와 영국, 미국 장갑차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결코 질 수 없는 싸움입니다. 레드백이란 이름을 이 호주의 붉은 등 독거미에서 따올 정도로 현지 맞춤형 전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미래형 장갑차 사업에 맞춰서 개발했는데 전투기에 사용되는 A사 레이더를 장착해 미사일 능동방어 기술을 갖췄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탱크들이 미국산 제블린 미사일에 속수무책으로 잡혔는데 레드백은 제블린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VR, 가상현실 기술이 접목된 헬멧으로 장갑차 안에서 외부 360도 모든 방향의 상황을 훤히 볼 수 있습니다. 또 발사 뒤 화면을 보며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목표로 정확히 유도하는 대전차 미사일도 강점으로 꼽힙니다. 주요 무장으로 30mm 주포와 7.62mm 기관포가 달려 있는데 차량에 열상 위장막을 두를 경우에 이 적의 열상 감시 장비 탐지는 물론 열 추적 미사일 공격을 회피할 수 있어 스텔스 장갑차로도 변신이 가능합니다. 복합 소재 고무 궤도를 적용해 가볍고 조용하면서도 기동력은 높였고 지뢰 폭발을 견뎌내는 이 방호력까지 갖춰 달리는 철옹성이란 평가입니다. 3호기는 호주군이 요구하는 지뢰 방호 성능을 테스트하는 장비입니다. 저희가 이 시험을 위해서 현재까지 여러 번의 시험을 통해서 개선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사보다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우리 육군 기계화 부대에서도 미래형 최첨단 궤도 장갑차 레드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육군이 운용 중인 K-21 보병 전투 장갑차의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레드백을 개발했다며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 운용의 일환으로 시범 운용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화 디펜스는 이 호주 육군의 시험 평가 뒤 국내로 운송된 레드백 시제품 한 대를 육군에 무상 대여했고 육군은 시범 운용을 통해 레드백의 핵심 기술과 성능을 파악하는 한편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로 활용 가능 여부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종섭 국방장관이 호주를 방문해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진 데 이어 호주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한화 디펜스의 K9 자주포 공장이 들어설 진롱을 함께 방문했습니다. 진롱은 이 진롱 코리아라는 구대성 등 한국 선수들이 많이 뛰던 야구팀이 있던 도시로 말스 장관의 고향이자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진롱 K9 공장은 국내 방산 기업이 처음으로 해외에 짓는 생산기지이기도 한 만큼 양국은 1조 900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지난해 12월 체결한 이후 이제 방산 분야에서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전임 장관인 피터 더튼 호주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제가 2+2 장관 회의 때 직접 레드백의 수주 가능성을 물어봤는데 뻔한 절차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으며 상당히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임 국방장관보다는 한국과의 인연 면에서는 좀 나아진 부분이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레드백이 호주 수출에 성공할지도 관심이지만 그 전에 이 폴란드에 수출될 가능성도 있어서 관심이 쏠립니다. 한화 디펜스는 지난 6월 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럽 최대 규모의 국제 방산 전시회 유로사토리 2022에서 레드백을 선보였는데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각국, 특히 폴란드에서 이 험지 돌파 능력이 뛰어난 데다 이 적의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감지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동 방어 시스템을 갖춘 레드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취재차 폴란드에 제가 직접 가봤는데 이 폴란드가 위치해 있는 중부 유럽이 워낙 평지입니다. 과거에는 기마 부대가 현대에 와서는 이 전차가 활약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폴란드 육군 전력 상당수가 이 과거 러시아, 이 소련 시절의 T 계열 전차라는 점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특징이 러시아군이 이 러시아 무기로 방어하는 우크라이나군과 싸우는 것이다 보니까 너무나 러시아 자국 무기를 잘 알고 있는 러시아군한테 초반에 이 우크라이나군이 절대 열세였고 미국 등에서 이 서방 무기를 공급받고 난 이후부터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를 상대로 선전하고 있죠. 폴란드는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한 데서 그치지 않고 레드백 장갑차까지 도입해서 육군 전력을 서구화한다는 목표입니다. 레드백의 목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화 디펜스는 미국의 군용 차량 개발 업체인 오시코시 디펜스와 함께 사업비 54조 원 규모의 미 육군의 차세대 유무인 복합운용 보병 전투 장갑차 개념 설계에 나섰습니다. 미 육군이 M2 브래들리 장갑차 3,500여 대를 교체하기 위해 추진하는 미 육군 현대화 사업인 선택적 유인 차량 개발 사업의 2단계 개념 설계에 참여할 5개 경쟁 후보로 오시코시 한화 컨소시엄이 꼽혔습니다. 5개 경쟁 후보들은 15개월 동안 미 육군이 제시한 요구사항에 맞는 개념 연구와 이 설계 작업을 수행해 내후년쯤 상세 설계와 시제품 개발을 맡을 이 3개 후보로 압축되며 2027년 하반기에 최종 사업자가 발표될 전망입니다. 한화 디펜스는 한국 육군의 K-21 보병 전투 장갑차와 호주를 겨냥해 개발한 레드백 장갑차 개발을 통해 쌓은 이 독자적인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미국에서 최첨단 유무인 복합 전투 차량 설계 개발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5월 미국 법인을 설립하고 한국과 미국의 전문 엔지니어들을 채용하는 등 OMFV 사업을 위한 경쟁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전제 조건은 한미 방산 분야의 FTA를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입니다. 양국은 미래 먹거리로 부상 중인 방산 분야의 FTA라 할 수 있는 국방 상호 조달 협정 협의를 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방 상호 조달 협정 RDP는 미 국방부가 우방국과 체결하는 양해 각서로 국방 분야의 FTA라고 불립니다. 미국은 무기 수출업체가 원가의 55% 이상을 미국산 부품으로 채우지 않으면 50%가량 할증을 부과하는 미국산 우선 구매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RDP를 체결해야 할증을 피해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우선 구매 제도 적용 비율을 오는 2029년까지 75%로 높일 계획인데다 일본과 호주, 영국 등 핵심 동맹국 28개국이 RDP를 이미 체결한 만큼 이제 경쟁을 뚫고 미국에 진출하려면 RDP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한화 디펜스가 레드백을 이스라엘과 호주, 캐나다 등 미국과 긴밀한 국가의 이 방산기업과 협력해서 개발한 데엔 한미 RDP MOU 체결 이후에 미국 시장을 겨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까 소개드린 것처럼 호주 맞춤형 장갑차는 호주산 독거미에서 이름을 따온 레드백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미국에 진출할 차세대 장갑차는 메이저리그 야구단 이름이기도 한 애리조나 지역의 방울뱀 이름을 딴 다이아몬드백이라는 이름을 붙여 미국 맞춤형 전략 준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방산 시장인 미국에서 이 장갑차 사업을 수주하게 되면 방산 수출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입지는 더없이 탄탄해질 전망입니다. 레드백의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바기 간다 이승윤이었습니다. Y독경에 좋아요, 댓글, 알림,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